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48포인트, 0.77% 상승한 2038.80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1% 내린 689.3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혹시 지난 3월 말 전 세계를 휩쓴 아래 공포 기억을 하십니까? 이 경기 침체를 뜻하는 리세션의 첫 글자를 딴 경제 용어인데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의 장단기 채권의 금리 역전 현상이 또다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잔뜩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 29일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채 3개월물 금리는 2.362%로 장중한 때 2.21%까지 떨어졌던 10년물 금리를 큰 폭으로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지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년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이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총 3차례 정도 정책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10년물 금리 계속해서 인하될 것이다. 2%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박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박사 전문가님, 코스피 기분 좋은 상승세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그 상승세는 맞았으나 추세상을 뭐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상승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시장의 방향은 하방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아직까지도 단타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계속 고집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단타 매매를 하실 때 지금 급등 나오고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이 사실 별로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도달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빠지거나 급등 시에도 우리 투자자분들 따라잡다 고점 물리는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드리지 항상 바닥 구간에서 미리 들고 있다가 급등 나오면 정리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수익을 많이 보는 것도 한 종목으로 많이 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지금도 뭐 종목의 순환매를 통해서 이 종목에서 10% 또 다른 종목에서 10% 이런 식으로 회전율을 높여가면서 수익을 좀 봐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뭐 50% 100%를 먹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시장은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됐고 시장 지금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지금 거래소 지금 거의 전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이제 10월 하락, 그다음에 1월 그 쌍바닥을 잡아줬던 이 시기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 주고 있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텀 피심이라고 해가지고 저점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 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지금 수급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기관들은 지금 바텀 피싱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도 바닥을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 이후에 추세 전환되는 타이밍에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거든요. 그 시즌에 조금 비중을 담을 종목을 지금은 미리 선별을 해두고 그 기다리는 관망 장세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단타 매매를 통한 수익을 조금 보시는 그러한 전략이 맞다 좀 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같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신다면 분명히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히 수익 잘 보실 수 있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관망하시는 게 좋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저점 깨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잘 방어를 해준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큰 그림상 추세가 역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 관망세로 대응하시면서 단기 매매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 오늘 빨간불 켜가지고 빨간불이다라고 좋아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방으로 좀 쏠려 있으니까 네, 단타 맞습니다. 매매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파란불 켰거든요. 오늘도 혹시 사자성어로 표현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바로 자강불식의 자세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힘쓰고 스스로 계속 쉬지 않아야 된다. 계속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된다는 건데 뭔 소리냐? 시장이 오늘 어째서 음봉이 나오고 계속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종목 뭐 찍는다 했습니까? 실제로 가장 센 종목, 강한 종목이보다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찍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는 보시면 계속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는 종목들, 실질적으로 하락세, 급락세 계속 저점 이탈하면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수가 이제 거의 저점이냐? 지수가 이제 더 안 빠지겠느냐? 그럼 이제 지수가 올라가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디 680포인트까지 더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심리적으로 어느 라인 때 684포인트까지 지지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적어도 여기는 저점이지 않을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마지막 희망인 저점을 찍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구간이 이탈이 나오는 구간이 우리한테는 최저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환율이 1200원을 뚫으려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또 뚫으러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1200원 확 뚫어버리면은 지수도 밑으로 확 뚫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수출 시장과 내수 시장이 모두 좋아야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였습니다. 6월달 실제로 2분기라고 해봤자 우리한테 좋게 나올 게 있겠습니까? 수출 시장 똑같습니다. 거의 더불어서 부동산도 반등 안 나왔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1분기나 2분기나 경제 성장률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6월달까지는 시장이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추세 반등이나 상승 시점은 3분기부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최저점 찍을 기회고 최저점 680포인트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가장 세게 갈 종목들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박사 전문가께서 에어부산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에어부산 갑자기 2시 반 이후인가요? 갑자기 쏘아 올리더니 18.86%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더라고요. 이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오늘 특징주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항공 등 그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해줬다가 눌려면 다시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또 아시아나항공을 또 SK가 SK그룹의 인수전 참여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22%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전에 4월 중순이죠. 4월 중순부터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종목 보시게 되면은 고점 대비 바닥까지 거의 한 37%, 그러니까 약 40% 정도 하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21선을 뚫어주면서 추세 돌린다는 것은 21선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21선을 뚫어주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데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 이후에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대신 반대로 추세가 전환하는 시그널 21선 돌파하는 그 신호가 나왔을 때도 거래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제가 일전에 그 파세코라는 종목도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파세코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세코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 4,000원대 하는 종목이 한 달 사이에 한 100% 정도 상승을 해주고 단기간 한 달 내내 빠지면서 거의 마이너스 한 30% 정도 하락을 해주는 모습. 거래량도 거의 없이 시장 밀리면서 같이 밀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21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급등이 나와주고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돌파하는 자리에서부터 얼마 급등 나오죠? 85%에 대한 급등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제가 오늘 특징으로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없어서 빠진 건지는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와줬지만 급등이 한 번에 나와준다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또 급등이 나와주거든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던 코리아 FT라는 종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달 내내 빠지는데 거래량 없이 조정받고 한순간에 그냥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 가격대만 본다 하면 한 달 내내 그 주가를 밀었던 거를 하루 만에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투자자분들이 지금 내 종목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밀리면서 어쩔 수 없이 빠진 건지 좋은 종목인데도 빠진 건지를 잘 선별하고 구별해 나가신다면은 이 어려운 시장도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시면서 버텨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기 전에 좋은 종목인지 하지만 밀렸을 때 추가적으로 사도 되는지 내가 지금 밀린 종목들을 보면서 악재가 있어서 빠졌는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빠졌는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너무 어렵게 시장 보지 마시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모바일 리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좋았네요. 빨간불 쫙 켜면서 출발을 했고 빨간불 역시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8.3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니까요. 우리 옆에 계신 고박사 전문가님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타는 모습인데 이 종목이요. 요즘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딱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갈까요? 네, 이제 모바일 리더를 특징주로 가져온 이유를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상향이 시장 하락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저점 대비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거의 4배가량 올라간 종목이 모바일 리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 시장은 빠지는데 왜 우상향이 300%씩 200%씩 급등이 나오고 있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은 시장 빠지면서 빠지기만 하는데 왜 모바일은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기만 하는가? 이렇게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의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파기지국이요. 저점 대비 200% 갔습니다. 오이솔루션이요. 저점 대비 300% 갔죠. 에이스테크요. 저점 대비 100% 갔습니다. 실제로 모바일도 뭡니까? 마찬가지로 5G 관련주예요. 5G였기 때문에 충분히 돈이 들어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저점 대비 300%씩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말씀드린 거죠. 무슨 기업이냐? 화웨이 제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왜? 화웨이가 제재 어떻게 받았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클라우드를 만들었는데 그 클라우드에서도 화웨이가 제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수혜를 누가 받냐? 바로 그게 모바일 리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빠지든 시장이 급락이 나오든 반등이 나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급등하고 결국에 상승할 종목은 5G고 지금 5G가 이미 100%씩 200%씩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은 뭐냐 한다면 시장이 저점을 찍은 만큼 다시 저점에서 올라갈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저점에서 다시 시작할 5G 관련주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그 종목 저점에서 출발할 종목 마르스 전문가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알서포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매수일 5월 2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2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35.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가 어제요. 우리 이 종목 다루면서 상향 조정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목표가?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또 터치를 하면서 오늘 장중에 3,980원까지 올라섰어요. 그리고 마감은 12.6%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35.14% 최고가 수익률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5G 관련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데 화웨이 제재에서도 어떤 수혜를 받고 있다 했어요? 바로 RT,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라 말씀드렸죠. 실시간 원격 솔루션이에요. 실제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시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원격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재해, 재난이 났을 때도 5G를 통해서 원격으로 지연 없이 빠르게 지원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경영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미국에 바로 지연 없이 경영 지원이 가능한 게 바로 5G 원격 지원 시스템, 실제로 이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만드는 기업, 그거를 개발하는 기업이 어디랬죠? 알서포트다. 5G에서도 화웨이 제재 수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종목이 알서포트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음봉에서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음봉에 공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날부터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부터 충분히 음봉 매수가를 드리면서 매수 시점 귀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틀 정도 드리고 난 다음부터 주가 상승세가 대략 35%까지 오늘까지 급등세가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기했죠. 시장 저점에서 지금 이제 막 출발한 종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스타트가 알서포트일 뿐인 거예요. 이제 시작이 35%일 뿐인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시작이 35%면은 이 다음에 갈 종목은 얼마를 가겠습니까? 제가 봐서 35%의 2배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5G 대장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알서포트 35% 수익을 못 보고 너무 아쉬웠다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방송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이 알서포트보다 더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충분히 오늘 방송 끝까지 5G 대장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서포트로 보유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박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살펴볼게요. 코렌입니다. 매수일 5월 2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9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내리파란불을 켰어요. 그래가지고 3.56% 빠졌거든요. 이 종목이요, 매수하고 나서 좀 이렇게 그래도 잘 가다가 오늘은 뚝 떨어져가지고 심장이 벌컥한 것 같거든요. 어떡해요?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 코렌 사신 분들 그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고 삼성전자의 출하량만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종목을 드렸을 때 제가 월봉을 기점으로 좀 드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대바닥 구간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올해 대규모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주가가 좀 바닥에 있는데, 사실은 이 종목이 8,000원대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월봉상 거의 한 980원, 1,000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 보고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월봉을,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좀 지켜보고 조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거든요. 목표가는 21선 저항대 라인을 좀 잡아드렸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추세 전환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종목 지금 매수하신 분들 홀딩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렌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지원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고박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런 페스티벌이 열려요? 그러면 가면은 자율주행차 탈 수 있나 봐요. 네, 체험을 할 수 있고 자율주행 버스까지도 네, 그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세계 최초로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공동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일 정도, 한 3주, 4주일 정도 거래일 좀 남았는데 벌써부터 자율주행장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뭐 테마로서만 그 움직임이 있었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기별에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09년부터 투자가 좀 들어갔거든요.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2009년부터 투자가 들어갔고 지금 2019년 10년이 지났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거의 신제품, 신차량의 출하량이 반 정도가 자율주행차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테마성보다도 실적이 기반된 그러한 종목들을 좀 찾으셔야 되고 그러한 또 실적과 테마가 이슈가 합쳐진다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걸 이번에 5G 관련된 종목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1차례 급등 이후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고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그러한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6월 22일이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 뭐 별일 없으면 그때 수박 안 먹은 대신 자율주행 페스티벌. 자율주행 페스티벌 같이 가시자고요? 네네. 아, 좋습니다. 아, 진짜요? 예. 이거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같이 가자고 제가 봤을 때는 같이 가자고 하시고 뭐 다른 분이랑 가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아마존 차량? 아마존 차량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 자율주행차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부 다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IT 반도체 업종에서 먼저 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자동차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그 개발 수준 단계는 굉장히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IT 반도체죠.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구글, 뭐 아마존, 애플 이런 그 대규모 IT 공룡 회사들이 2009년부터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구글의 웨이모라는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을 정도로 그 IT 반도체 회사에서 먼저 뛰어들어서 자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굉장히 좀 용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회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IT 반도체 쪽으로 눈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이꼬르 뭐다? 자동차 부품된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IT 반도체 업종에 눈을 좀 돌려보신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와 관련된 기술 특허
애플이 우리 투자자분들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전자에서도 2016년 구글 하만카돈을 인수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노렸던 게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섹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5G, 인공지능, 4차 산업 전부 다 교집합이 되는 거는 자율주행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만약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본다 하면 자율주행, 옛날에는 테마성이 강한 그런 섹터였다면 지금부터는 실적이 기반이 된 그러한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5G 테마성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적이 나오고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나오니까 주가가 100%, 200% 아니라 500%, 600%까지 급등 나오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실적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투자자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그와 관련된 종목 오늘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서 꼭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혹시 추리가 가능하세요? 자율주행 관련된 거고 아마 실적에 뒷받침된다라니까 실적도 이번에 좀 좋게 나왔나 봐요. 네, 일단은 지금 자율주행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5G에서도 중요한 게 자율주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율주행 기업 중에서도 실제로 본다고 한다면 좀 이 많이들 아시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다들 미동의 시네마라고 알고 있어요. 바로 더 미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자에서 단기 반등이 한번 나왔던 종목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저점에서 저점을 슬슬 올려주고 있습니다. 올려주면서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럼 아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더 전고점까지도 한번 전 매물대까지 돌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율주행 이슈가 터진다고 한다면은 그 관련해서 더미동이 한번 더 상승이나 반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자율주행이 움직이려면은 이 자율주행에서 이 CPU가 의견을 내리면은 그거를 처리하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이 칩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CU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 기업이 칩스앤미디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사실상 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 없이 지금 눌려주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단기 반등 한 번 더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해서 이 더 미동이랑 그다음 칩스앤미디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더미동 그리고 칩스앤미디어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박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제2의 에어부산을 찾아라. 아까 우리 특징주로 에어부산 설명해 주셨잖아요. 쫙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거래량 동반하면서 쏘아 올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패턴을 보일 거다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종목을 보시는 게 가장 좀 확실할 것 같고, 제가 일전에 한 번도 다른 방송에 좀 추천을 드렸지만 급등에 나왔던 파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특징주로서 좀 들고 오면서 지금 HS 잠깐 올려놨거든요. 특징주 들고 오면서 이 종목을 조금 많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추세가 꺾임이 있어서 제가 항상 우리 투자분들께 21선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그 투자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한번 차트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가치 조정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좀 크게 보시게 되면 주봉상 또는 월봉상으로 파등이, 월봉상으로도 좀 보시게 되면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5월선을 타고 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지만, 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도 크게 보시면 N자형 파동으로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다만 일봉으로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점에서 매매를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 자리죠. 급등하기 전의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분명히 매수가 가능하고 누군가는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월봉을 좀 제일 먼저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월봉을 보여드린다면은 지금 아직 그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상승을 나가고 있는 그러한 파동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한 차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와줬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재차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3% 5%가 아니라 10% 이상의 20% 이상의 또 상한가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모두 열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볼까요? 정답을 맞춰라 하면서 고 박사님 남성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여기서 남성은 종목명의 남성 맞죠?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남 고 박사님 사랑해요 남성 이렇게 보내주셨고 남성 오케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FT도 보이고 인포뱅크도 보이는데요. 남성이 좀 더 많이 보이는데 자, 우리 4848번님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 저희 내일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고 박사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저는 그 시청자분들 정말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시장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성은 아닙니다. 정말요? 그러면은 뭘까요? 그러게요. 뭘까요? 그 종목을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 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하나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반사이익 어제도 말씀해 주셨던 거 아니에요? 네, 미국 화웨이 제재 반사이익 볼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기업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은 이 미국에서 이 화웨이 상품이 너무나 이 보안이 안 좋고 좋지가 못하다라 밝혔는데 실제로 이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 전 세계 이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화웨이가 다양한 기업들한테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운영체제를 담당하는 구글한테도 제재를 당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CPU나 이 그래픽카드를 연결시켜주는 이 IRM에서도 제재를 당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클라우딩 시스템을 이번에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제재를 당했고요. 그 다음 실제로 이 칩셋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마트폰에 실제 CPU라든가 그래픽카드 들어가면 칩들이 작아야 돼요. 그 칩들을 우리는 스냅드래곤, 흔히 뭐 기린이라 부르는데 그 퀄컴이라고 부르는데 그 퀄컴에서도 제재를 당했고요. 그다음 칩을 만들어주는 TSMC에서도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거쳐가지고 따지고 보면 더 많습니다. 뭐 인텔이라든가 PCI라든가 훨씬 많은데 정말 많은 데에 걸쳐가지고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게 지금 화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얘기하는 게 화웨이의 이 많은 분야가 다 제재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겠어요? 중국게 아니라 시선이 어디로 돌아간다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한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혜를 받아서 50% 가고 60% 가고 있던 5G 관련 통신장비 기업들이요. 지금 70%, 80%, 90% 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OE솔루션 200% 가죠. 에이스테크 100% 가죠.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는 클라우딩 시스템 이슈로 얼마가요? 200~300%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화웨이 제재가 더 강해지면서 수혜가 이 5G 수혜가 플러스 알파로 화웨이 제재 반사이익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20% 갈 게 50% 가고요. 50% 갈 80% 갈 기회라는 겁니다. 최저점에서 이지만 5G 관련주가 다시 뛸 준비가 되는 상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저 몰랐어요. 삼성전자가 1위를 했어요? 오늘? 네, 이번에 이 사실상 아. 미국의 IT 조사 기관을 따르면은 그 오.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화웨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번에 노키아라든가 아니면 에릭슨을 제치고 5G 장비 시장 1위를 이번에 차지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본다 했을 때는 이 화웨이 제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혜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1위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5G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칩셋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많은 것들을 해결해 놓은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통신 장비 기업들이 있거든요. 흔히 버라이즌이라든가 AT&T라든가 아니면 실제 스프린트라든가 미국의 4대 통신사입니다. 대한민국의 SK, KT, LG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뭐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가 있는데 그 3개 기업의 통신 장비를 공급 체결한 기업이 어디냐? 그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5G 통신 장비의 이 점유율이 지금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삼성과 연관이 된 5G 장비 관련 수혜주가 저점에서 급등이나 상한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삼성이 이번에 실제 1위를 하면서 5G 수혜를 봤죠? 거기 더불어서 뭐 봤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화웨이 반사이까지 같이 봤죠? 그럼 두 개의 이슈를 한 방에 받으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 30% 갈게 50% 간다. 충분히 그 이상 급등이 기대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고박사 전문가님 혹시 추리가 가능하세요? 화웨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면서 5G 관련 통신 장비 업종인데 삼성과 관련이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근데 너무 또 많아요. 주가는 또 바닥이어야 되고 그렇죠? 아 정말 오늘 마레스 전문가님께서 기가 막힌 종목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먼저 좀 생각이 난 종목 중에 하나 그 장비 유무선 장비 업체인데 기산텔레콤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이 종목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5G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 마르스님 이번에 또 알스포트 좀 굉장히 크게 또 급등을 좀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슈를 받을 때마다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마다 뭐 20% 30%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또 힘이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주가는 좀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CS라든지 FRT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좀 고점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바닥에 있다. 지금 월봉상 본다 하시더라도 굉장히 지금 바닥에서부터 좀 추세 전환을 좀 시작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점을 지금 공략을 해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주가가 그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바닥에서 또 올라가는 그런 추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닥에 있는 그 장비, 통신 장비, 장비 제조업체 중 그 종목은 기산텔레콤이 아닌가 정답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산텔레콤이 정답일까요?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럼 정답이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주예요? 네,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 한다면 실제로 이번 화웨이 제재 중에서도 뭐가 있냐? 인텔의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인텔이 바로 CPU 공급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서 인텔 CPU를 쓰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CPU를 다른 걸 써야 되고 그 관련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삼성전자가 바로 CPU가 뭐예요? 비메모리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2030년 133조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나와줬고요. 실제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같이 키워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삼성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 중점 3대 사업 중에 뭡니까? 첫 번째가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정부의 3대 중점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수혜와 삼성의 수혜까지 133조의 수혜까지 받고 있는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이익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번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최저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급등이 나온다 한다면 여기 있습니까? 이번에 알소프트가 얼마 갔죠? 35%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정부 정책 이슈 있죠? 삼성 투자 이슈 있죠? 화웨이 제재 반사이익 수혜까지 있죠? 충분히 3개의 이슈를 동시에 갖고 기업이라면은 알소프트 35%의 몇 배? 2배에서 3배 이상 더 큰 급등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종목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FA 반도체 보이고요. 알파홀딩스도 보이고 기산텔레콤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마르스 전문가님 짱 멋있어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쁘고 애교만 하신 앵커님 와서 고 박사님과 수박 데이트 꼭 하라고 하시는데 감기에 몸살 나셨죠? 네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면요.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마르스 전문가님한테 메시지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라면서 보내주셨고 수익 짱짱맨 멋있어요라도 보내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생기셨다고 오늘 헤어스타일 멋지다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가발 아닙니다. 그다음에 열정과 진심이 있어서 멋지십니다. 거기다 잘생김까지 뿅뿅뿅 하고 보내주셨고 저랑 또 잘 어울린다고 마르스 전문가님 어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일단은 응원의 메시지가 더 많아요. 혹시 그 종목 중에 정답 보이세요? 아직 정답은 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요? 네, 아직 감을 많이 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고 박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우리 고 박사 전문가님은 남성이 맞습니다. 자, 전문가님 가격 전략도 잘 좀 세워주세요. 네, 남성이라는 그 기업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일전에 이 현상 이후에 20% 급등, 그다음에 오늘 투자 주의인데 풀리거든요. 내일 풀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남성이랑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좀 먼저 보시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슈가 살아있고 이 종목이 지금 그 차량용 인공지능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굉장히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거다. 1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 재차 상승을 위한 그런 눌림목짜리 공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거 한번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전고점 라인대에서는 분할 매도를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단기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은 단기 목표가 3,500원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21선을 깨는 라인이죠. 21선이 아마 좀 주가가 만약 빠지게 되면 21 이동평균선도 같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 2,700원 라인대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700원, 단기 목표가 3,500원. 항상 분할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추가 급등 나와준다면 4,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급등 시에는 어떻게보다 분할 매도 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내일부터 바로 뭐 사셔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눌림목 자리 제가 공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 하셔서 이 종목 단기 또는 스윙으로 봤을 때 4,000원까지도 홀딩해서 꼭 수익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남성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단기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3,500원 그리고 손절가 2,7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진짜 이렇게 저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아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보석 같은 종목 어디서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날 공개해드렸던 이 알서포트의 35%의 수익을 못 가져가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 주 동안에도 또 시장이 빠졌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이번 종목만큼은 이제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수익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실제로 이번에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5G 통신잡이 1위를 차지했죠? 그러면서 5G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수혜 종목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정보 정책에 관련된 수혜 종목이다. 이 세 가지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는 하나의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저점에서 올라가고 세계의 모든 수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알서포트 35%의
2배 이상의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종목 못 받았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는 못 찍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종목 제가 오늘 단 한 개 상한가 후속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리석은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조금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선착순 제가 50분에게만 공개를 하고요. 이 방송 끝나고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마르스점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나 그분들 중 선착순 50분에게 참여하시면 공개해드리니까 오늘 빠르게 어떤 종목인지 알서포트 35% 2배, 3배 이상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0분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검색창 5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5개. 네이땡, 네이땡. 그다음에 네땡트, 네땡트, 다땡, 다땡, 굿땡, 굿땡. 네, 그리고 제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천리를 볼 수 있는 눈. 아직 있어요? 천리땡. 네. 천리땡, 네. 알겠습니다.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고박사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단기 매매를, 단타 매매를 하셔야 된다 계속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지지만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러한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단기간에 분명히 큰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좀 말씀드리겠고, 돈이 쏠리는 지금 그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돈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그 추세, 단기 매매도, 단타 매매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안에서만 단타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이제 시장을 저점 찍다 보니까 5G 관련 종목 중에서도 좀 떠있다 하더라도 눌림목이 나오면 저는 공략해봐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G란 게 금방 끝나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종목을 찍을 때는 절대로 이미 몇백 프로 올라간 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따라잡지 마라. 아직 저점에서 급등 랠리 나올 종목 한참 많거든요. 그리고 무리하게 고점 잡지 마시고요. 눌림목 공략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가 아까 인터넷 검색창 할 때 천리를 볼 수 있는 눈 얘기 나왔잖아요. 아직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눈이 완전 초롱초롱하니까 천리를 볼 수 있는 눈, 그 안목에 있잖아요. 그 안목으로 오늘 보석 같은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충분히 천리가 아니라 만리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시장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또는 지난주 내내 손실 보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에 내리는 봄비와 같은 종목들을 제가 오늘 가져왔다 말씀드리겠고, 실제 알서포트 35%에 2배, 3배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만한 5G 대장주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마르스점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공개하니까요. 선착순 50분 꼭 참여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9시부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박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